저항 검진을 통해 문제가 있는 시너지 머스를 감별해내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클의 도지 프랙션의 저항 검사 과정 중에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도지 프랙션에 저항을 주고 환자는 그 저항을 이긴 상태에서 도지 프랙션을 실시했는데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근육은 먼저 tibialis anterior, extensor hallucis longus, extensor digitorum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차적으로는 이 머슬들 중에 어떤 머슬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되는지 감별 진단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너지 머슬의 감별을 실시하기 위해서 증상이 유발되는 위치의 도지 프랙션에서 증상이 발생되지 않는 위치의 프란타 프랙션으로 자세를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치료사는 앵클 조인트 인버전에 저항을 준 상태에서 환자는 저항을 이기면서 인버전 도작을 실시합니다. 이때 통증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머슬은 앵클을 도지 프랙션하면서 인벌전에 작용하는 머슬은 tibialis anterior, extensor hallucis longus가 작용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extensor digitalum은 이 동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3개의 머슬 중에 1개의 머슬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tibialis anterior과 extensor hallucis longus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방법은 동일한 관절의 세컨다리 펑션을 이용해서 감별한 것입니다. 즉, 앵클의 도지 프랙션에도 작용하고 인버전에도 작용하는 머슬들의 특성을 활용해서 그렇지 않은 머슬과의 감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tibialis anterior과 extensor hallucis longus를 감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통증이 발현되고 있는 인벌전 위치에서 통증이 없는 애벌전 위치로 이동한 후 치료사는 엄지발가락의 디스탈 파트에 저항을 주고 환자는 이 저항을 이긴 상태로 엄지발가락의 도지 프랙션을 실시합니다. 이 동작으로 통증이 발생되었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extensor hallucis longus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tibialis anterior은 이 동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앵클 조인트 인벌전에 통증이 발생된 환자를 엄지발가락의 도지 프랙션에 저항을 준 상태에서 그 저항을 이기고 동작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재현되었다면 extensor hallucis longus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도지 프랙션에는 tibialis anterior은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볼 때 앵클 조인트의 도지 프랙션 과정 중에 증상이 있는 환자를 감별하는 방법은 동일한 관절의 세컨다리 펑션을 이용해서 인버전이라는 동작에 저항을 주고 증상을 재현시켰고 그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extensor digitalum은 앵클 조인트 인벌전에 참여하는 머슬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고 tibialis anterior과 extensor hallucis longus가 그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tibialis anterior과 extensor hallucis longus를 감별하는 방법은 다시 엄지발가락의 도지 프랙션에 저항을 주고 이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된다면 tibialis anterior은 엄지발가락 도지 프랙션에 참여하는 머슬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앵클 조인트 도지 프랙션의 통증은 extensor hallucis longus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너지 머슬을 감별하는 방법에는 동일 관절의 세컨더리 펑션이나 인접 관절의 세컨더리 펑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너지 머슬 중에 문제가 있는 머슬을 감별해내는 또 다른 방법은 리시프로컬 이니비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엘보 조인트를 프랙션할 때 아고니스트인 바이셉스는 활성되는 동안 안타고니스트인 트라이셉스는 억제된다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엘보 조인트를 익스텐션 할 경우 아고니스트인 트라이셉스가 활성되는 동안 안타고니스트인 바이셉스는 억제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동작에 이 리시프로칸 인히비션을 이용해서 주동근을 활성시키는 반면 기랑근을 억제시켜서 동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원리가 성립되게 됩니다. 리시프로칼 인히비션을 이용하여 시너지 머슬을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조건은 동일하게 앵클 조인트 도지 프랙션 할 때 통증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치료사는 발가락 디스탈 파트의 바닥 쪽에 저항을 주고 환자는 이 저항을 이기고 발가락의 프란타 프랙션을 실시합니다. 동시에 앵클 조인트의 도지 프랙션에 저항을 주고 환자는 동일하게 발가락의 프란타 프랙션의 저항을 이기고 앵클의 도지 프랙션의 저항을 이기는 상태에서 도지 프랙션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실시했는데 증상이 사라진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때 앵클의 도지 프랙션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근육은 티비알리스 안테리얼과 익스텐서 할루치스 롱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발가락 프란타 프랙션에 저항을 줘서 발가락 프란타 프렉소가 활성되는 동안 발가락을 신전시키는 익스텐서 디토름은 억제돼서 동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지 프랙션을 실시했지만 통증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얼이나 익스텐서 할루치스 롱구스는 작용해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리시프로칼 인히비션에 의해서 억제되었던 익스텐서 디토름이 작용하지 않아서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앵클 도지 프랙션의 통증은 익스텐서 디스트롬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고 리시프로칼 인히비션에 의해서 익스텐서 디스트롬이 억제된 상태의 도지 프랙션을 실시했을 때는 익스텐서 디스트롬이 동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 또한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항 검사를 통해 선별된 근육들은 근육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패시브 소프티슈 무브먼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근육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위는 머슬 벨리, 테너 머스큘라 정션, 텐던 또는 머슬이 본에 어태치먼트하는 부위 외에도 근육을 싸고 있는 파샤, 그리고 주변 조직과에 연계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패시브 소프티슈 무브먼트에는 피지올로직 무브먼트와 액세서리 무브먼트로 구분하여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지올로직 무브먼트는 주로 정해진 축과 정해진 면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조합한 컴바인드 무브먼트를 활용하고 대상 근육의 오린진과 인서션을 최대한 멀게 하여 늘려보는 방법으로 마지막 범위에서 그 대상 근육이 가지고 있는 엔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칭 이것을 소프티슈 엔드필 테스트라고 얘기하고 근육의 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검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근육의 유형, 즉 컨트랙처가 있는 근육과 머슬 가딩이 발생한 근육은 소프티슈 엔드필 테스트를 통해서 질적인 평가와 구분이 가능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머슬 컨트랙처가 있는 경우가 머슬 가드가 있는 경우보다 더 펌한 느낌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으로 소프티슈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또한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정해진 축과 정해진 면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이 아닌 액세서리 무브먼트를 통해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결이나 모빌리티, 엘라스티시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동작의 방법은 근섬유가 주행하는 주행 방향의 횡방향으로 조직을 움직이거나 사선 방향으로 움직여 보거나 또는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소프티슈가 가지고 있는 질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작을 머슬 플레이 테스팅이라고 명명하고, 대체적으로 스카티슈, 부종, 어데이션, 머슬의 스패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항검사를 통해서 선별된 근육을 대상으로 그 근육의 문제를 국소화하기 위해서 피지올로직 무브먼트나 액세서리 무브먼트를 이용하여 대상 근육의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패시브 소프티슈 무브먼트라고 지칭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티슈 엔드필을 검사하는 방법은 대상 근육의 오리진과 인서션을 최대한 멀리하거나 아니면 대상 근육의 프라이 무빙의 역방향으로 동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폼니테우스 머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니테우스 머슬의 오리진은 피머의 라테랄 콘다일에서 시작해서 프록시말 티비아의 포스테리얼 서페이스에 붙게 됩니다. 근섬유의 주행 방향의 특성과 통상적으로 근육의 수축이 인서션에서 오리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폼니테우스 머슬에 의해서 형성되는 머슬 토크는 사선 방향으로 벡터가 형성이 되게 되고, 이 벡터를 분석해서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으로 나누게 되면 수직 성분은 니 조인트를 굴곡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수평 성분은 니 조인트를 인터널 로테이션 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폼니테우스 머슬의 소프티슈 엔드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니 조인트를 신전하는 동시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며 폼니테우스 머슬의 엔드필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체의 근육의 대부분이 사선 방향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사선 방향으로 주행하는 머슬의 대부분은 동일한 관절에서 두 개의 움직임을 갖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전에 같은 관절에서 세컨다리 펑션을 이용해서 근육의 특성을 시너지 머슬로부터 감별하는 방법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의 주행 방향에 따라서 형성되는 벡터를 분석하는 것은 감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근육의 주변 조직과 유착 여부나 스카티슈 여부 또는 근육의 톤 변화에 의한 스패즘 등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프티슈 플레이입니다. 소프티슈 플레이는 동시에 대상 근육의 모빌리티, 엘라스티시티, 그리고 텍스처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대상 근육의 근섬유가 주행하는 방향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근섬유가 주행하는 방향의 횡방향으로 움직여서 대상 근육의 특성을 확인하거나 주행 방향의 사선 방향으로 움직여서 특성을 확인하거나 또는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면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나 문제가 되는 특성을 가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프트 티슈 플레이라고 합니다. 기능검진의 마지막 단계인 에디셔널 테스트는 대상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개인적인 능력이나 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기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협응력이나 순발력, 그리고 지구력 등을 평가하여 개인 능력을 확인하고 대상자가 일상생활 동작의 능력을 넘어선 작업 능력, 즉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인 작업장에서 단위 시간당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Functional Work Capacity나 또는 작업 환경, 즉 작업장에 구성되어 있는 작업 환경 등을 평가하여 근골격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워크시트 에르고노믹스 또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즉, 추가적인 검사는 환자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능검진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추가적인 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